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대만 여성의 특별한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린. 28년간 세 개의 나라를 거쳐가며 진정한 집이란 무엇인지 깨달은 한 여인의 이야기죠. 린의 어린 시절 대만 타이베이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는 아버지, 그리고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일상이었죠. 리나,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언젠가 중국이 대만을 흡수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아버지의 이 말은 어린 린의 마음 깊숙이 불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대만의 많은 가정이 그랬듯 린의 부모 역시. 언젠가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두려움이 린을 중국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큰 기회를 위해서라는 명목 하에 말이에요. 2018년 20살의 린은 베이징의 한 명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캠퍼스는 웅장했고 시설은 최신식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과 달랐어요. 첫 번째 충격은 룸메이트와의 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너 대만에서 온 거야? 와, 진짜 신기하다.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시작된 대화는 곧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런데 너희도 결국 중국 사람이잖아. 왜 따로 사는 거야? 언제 돌아올 거야? 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다른 존재로 취급하는 이 모순적인 시선 말이에요. 수업 시간은 더욱 고됐습니다. 뛰어난 성적에도 불구하고 린에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어요. 아, 대만에서 온 애구나. 그래서 좀 다르게 말하는구나. 교수님마저도 종종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린의 능력이 아니라 출신지가 먼저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경제적 격차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2018년 당시 대만의 1인당 GDP는 중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중국 본토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오히려 린을 깔보곤 했습니다. 대만? 그 작은 섬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여기 와서 공부해야 제대로 배우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잘 살던 자신이 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4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린은 베이징의 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고 중국어도 완벽했죠.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현실은 더욱 냉혹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던진 말들. 린, 너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여기가 너의 진짜 고향은 아니잖아. 대만이 독립하려고 한다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들에 대답할 때마다 린은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잘못 대답하면 분열주의자로 찍힐 수 있고 그렇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거든요.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죠. 린이 다니던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해고 명단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과는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출신인 린이 중국인 동료들보다 먼저 해고 명단에 올라간 것이죠. 죄송합니다, 린 씨. 회사 사정상. 외지인부터 정리를 해야 해서요. 그때 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는 영원히 외지인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평소 친했던 중국인 동료 장웨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린,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그의 표정에서 린은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자신은 결국 소모품이었던 거죠. 더 아이러니한 건 회사에서 나오는 길에 들은 대화였습니다. 대만 애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작 힘들 때는 먼저 버리네. 그럼 어쩌겠어. 진짜 우리 사람이 아닌데. 이 순간 린은 중국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깨달았습니다. 대만인을 중국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차별은 가장 심하게 하는 이 이중적 잣대 말이에요. 실업자가 된 린이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을 때 오랜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린, 나야 성준. 성준은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만났던 한국인 친구였어요. 당시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4년 만에 다시 연락이 온 것이죠. 요즘 어떻게 지내? 중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 린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해고당한 것, 취업이 어려운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느끼는 소외감에 대해서 말이에요. 성준은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린, 한국 오는 거 어때? 내가 일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무역회사에서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 찾고 있어. 급여는 솔직히 대기업만큼은 안 나와. 하지만 한국은 쉽게 사람을 해고하지 않거든. 처음에 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준아, 고마워. 하지만 나는 한국어도 잘 못하고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어. 그게 문제야? 배우면 되지. 그리고 린, 솔직히 말할게. 한국 사람들은 대만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 중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말이 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준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일본 식민지를 겪었잖아. 그래서 대만 상황을 좀 이해하는 편이야.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이 대화 후 린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갈까? 전혀 모르는 나라, 전혀 모르는 언어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며칠 후 린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 가려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긴 침묵이었습니다. 한국? 리나, 중국도 아니고 왜 한국이야? 거기서 뭘 하려고? 아버지의 반대는 예상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외지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2021년 3월 린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성준이 마중을 나와 있었죠. 린, 잘 왔어. 성준의 환한 미소를 보며 린은 처음으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첫 번째로 놀란 것은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분리수거함들. 성준아, 한국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정말 철저히 하네? 당연하지. 어릴 때부터 배우거든. 우리나라 좁으니까 환경 보호 안 하면 안 돼. 이런 작은 것들이 린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집단적 책임감이 일상에 녹아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성준이 소개해준 회사는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직원은 10명 남짓, 사무실도 그리 크지 않았죠. 면접에서 김 대표가 물었습니다. 린 씨, 왜 한국에 오셨어요? 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다를까 해서요. 김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일만 잘해주시면 돼요. 첫 출근 날 동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 중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대만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대만 음식 맛있겠다. 홍콩이랑 대만이랑 다른 거죠?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반응들이 린에게는 너무나 신선했어요. 호기심은 있지만 무시하지 않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거든요. 더욱 놀라웠던 건 점심시간 대화였습니다. 린 씨, 중국에서 힘들었겠어요. 거기 사람들 대만 사람들한테 안 좋게 하잖아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린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던 일인지. 한국에서의 생활이 몇 달째 접어들면서 린은 점점 더 많은 것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함이었어요. 밤늦게 회식을 마치고 혼자 집에 가는 길. 대만에서도 중국에서도 항상 긴장했던 야간 보행이 한국에서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거리마다 촘촘하게 설치된 CCTV,
밝은 가로등, 그리고 무엇보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들. 여기서는 정말 안전하구나. 두 번째는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러 갔을 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스템. 중국에서는 항상 새치기와 실랑이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순서를 지키더라고요. 이게 시민의식이구나. 세 번째는 회사 문화였어요. 중국에서는 상사가 술을 따라주면 무조건 마셔야 했고 거절하면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한국 회사에서는 달랐어요. 린 씨 술 못 드시면 음료수 시키세요. 괜찮아요. 각자 편한 대로 해요. 이런 배려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은 린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성준이 미리 알아보고 동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점심시간에 갑자기 동료들이 작은 케이크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준비해 왔어요. 린 씨 생일 축하해요. 멀리서 혼자 지내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이거라도 드세요. 그 순간 린은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거든요. 죄송해요. 괜히 울어서. 뭐려? 우리도 해외에서 혼자 지내면 외로울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을까요? 대만에서도 중국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동료애였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째 접어들 무렵 중국에 있던 대학 동기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룸메이트였던 웨이웨이였어요. 린,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일자리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 웨이웨이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2년째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중국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나드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는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 거기서 일자리 구하기 어렵지 않아? 린은 자신의 근황을 들려주었어요. 비록 작은 회사이지만 안정적인 직장,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정말? 거기서 그렇게 잘해줘? 웨이웨이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두 번째 연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가장 똑똑했던 친구 리밍이었어요. 그는 졸업 후 상하이의 대기업에 취직했었는데 린 나 회사에서 잘렸어. 그리고 지금 배달 일 하고 있어. 명문대 졸업생이 배달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이 2022년 중국의 현실이었어요. 한때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냥 착각이었나 봐. 리밍의 한탄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그들이 지금은 절망에 빠져 있고 작은 나라라고 여겼던 한국에서 자신은 희망을 찾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세 번째 연락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리나, 나 정말 모르겠어. 부모님은 계속 취업하라고 하시는데 갈 데가 없어. 너라도 잘 지내니까 다행이야. 친구들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리는 생각했어요. 진짜 강한 나라가 뭘까? 인구 14억의 거대한 중국이 진짜 강한 나라일까? 아니면 인구 5천만의 작은 한국이 진짜 강한 나라일까? 답은 명확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크기가 아니라 국민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나라였던 거죠. 2023년 봄 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영주권 신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이죠. 토픽 시험 준비, 한국사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대한 더 깊은 이해. 힘들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중국에서의 공부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한국에서의 공부는 진정한 소속감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회사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린 씨 토픽 시험 언제예요? 우리가 한국어 연습 도와줄게요. 한국사 공부하시는 거예요? 우와, 저도 잘 모르는데. 이런 따뜻한 응원 속에서 린은 하나씩 목표를 달성해 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대만에 있는 부모님께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영주권 받으려고 해요. 예상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리나, 정말 그곳에서 계속 살 거야? 네, 엄마.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는 준비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도 나중에 한국으로 오세요. 여기 의료 시스템도 좋고 공기도 깨끗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해요. 긴 침묵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리나,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2024년 현재 리는 한국에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제는 팀장이 되었어요. 한국어도 거의 원어민 수준이 되었고 무엇보다 이곳을 진정한 집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에서는 선거가 있었고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린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더 이상 어디에 속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제도 회사 동료가 물어봤어요. 린 팀장, 한국 생활 어때요? 적응 다 됐어요. 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진짜 집이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는 영원히 외지인이었지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도 린은 출근길에 생각해요. 진짜 강한 나라는 크기가 아니라 국민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지켜나가는 나라구나.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라는 것을 작은 나라의 큰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바로 린이 한국에서 찾은 진짜 집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린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때로는 외부의 시선을 통해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힘이 아니라 따뜻함이 진정한 강함을 만든다는 것. 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